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 혹은 일강일중 일약 또는 2+1 뭐 이런 구도로 흔히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죠. 대선 후보 토론에서 기호 5번 권영국 후보가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자, 후보님, 저 민주노동당이라는 이 당명은 좀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네네. 정의당이었고 이 대선 직전에 당명을 바꾼 거잖아요. 네, 이거 네, 왜 그렇습니다. 다시 민주노동당 예전 당명으로 좀 바꾸신 건가요? 네, 그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그리고 또 우리 그 독자적 진보 정책 그 동의하고 있는 산별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대선을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러한 취지를 살리는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애초에 네네 그 진보 정치가 최초로 시작됐던 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 그 대선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이 끝나도 이 당명은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선이 끝나면은 다시 당명을 예전 정의당으로 좀 변경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대선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번 첫 번째 토론의 최대 수혜자로 권영국 후보님을 꼽는 반응도 좀 있던데 이 첫 토론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그 토론 과정에서 정책을 보니까 주로 이제 1대3의 구도가 형성이 되더라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 중심의 그런 정책들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성장 당연히 이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불평등이나 차별을 없애는 그 사람 중심의 그런 이제 성장이나 또는 경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대 1이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아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어쨌든 지금 대선에 나오셨기 때문에 인지도 그러니까 또 지지도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 네네.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 남은 시간 동안 지지도를 좀 그리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네네. 유권자들이에게 피부에 다가갈 만큼 지지도를 좀 올리실 특단의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1차 TV 토론을 끝나고 난 뒤에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개된 장소를 가게 되면 알아보고 같이 이제 셀카를 찍자고 같이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예. 또 옆을 지나면서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3차 토론회가 진행되면 이 인지도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도 보면 토론회 이후에 그 방송사에서 인터뷰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세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런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님 개인 얘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이거 민변 네네. 노동위원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민변에서. 6년 동안. 예, 그렇죠. 이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별명이 거리의 변호사. 이 저 물구나무 서고 1인 시위하는 사진 요새 많이 돌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요. 네. 후보님 이 보니까 SPC 회장 요번에도 사실 문제가 생겼는데 SPC에서 네네. SPC 회장 집 앞에도 물구나무 서시면서 시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뭐 작년하고 재작년. 예. 네네. 그 SPC 이제 허영인 회장이 예. 이제 그 자기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에서 예. 그 노동자들이 연이어서 이제 그 사망, 이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노동조합을 파기하기 위해서 허영인 회장이
직접 이제 지시하고 예. 계열사 전체에 조직적으로 예. 부당노동 행위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도 구속되었다가 나오긴 했지만 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허영인 회장에 대한 그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예. 이제 지금 그 SPC가 경영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정도 경영을 해놓고 불법 예.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것을 바로 세워야만 우리 사회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라는 예. 의미에서 네, 물구나무 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님 이 물구나무를 서셨던 이유는 SPC의 경영이 거꾸로 되고 있다. 이거를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구나무 서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 SPC만이 아니라 쿠팡에서도 예.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예. 블랙리스트로 이제 노동조합을 그 이제 취업 방해를 하고 예. 또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불이익을 주고 있을 때 노동청 앞에서 그 물구나무를 섰던 기억도 납니다. 예. 네. 아니 이렇게 물구나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이 네. 거리의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되신 이유는 뭡니까? 예, 이제 제가 예. 아마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기억하죠. 예. 그 이제 당시에 상하이차가 분식 해결을 통해서 예. 이제 정리해고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이제 제가 소송 대리인도 같이 공동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법원에서 분식 회계로 부당해고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예. 대법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매우 이제 형식적인 분식 회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지 않고 예. 이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는데요.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 거래를 했던 이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재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 예.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이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예. 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도 얘기 나눴던 이 사진까지 저희가 봤던 이 물구나무 네. 시위를 하셨던 이 SPC 네네. 어저께 최근에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후보님. 네네. 어제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던데 네. 이 SPC에 유독 이 산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이거는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제가 어제 빈소를 잠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SPL 공장에서 예. 사망 사고가 있었고 또 2023년에도 이제 성남에 있는 샤니 공장에서 또 사망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계속 지금 끼어서 사망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허영인 회장의 경영을 보면 실제로 이제 아직도 2조 2교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2시간 막교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사고 난 데를 보면 30년 노후 설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2020년도에 사망 사고가 났을 때 1,000억을 투자하겠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고 난 걸 보니까 30년 된 노후 설비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안전 덮개도 없었고 결국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업의 이윤을 올리는 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8시 이제 주 44시간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보면 주야 막교대의 이런 교대 형식, 근무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는 걸 보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나 안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허영인 회장은 늘 입건조차 안 됩니다. 가장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다른 개선이 없이 계속적으로 자기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법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보님은 중대재해처벌법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토론 때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굉장히 좀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이 네네. 당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반대 논리를 보면 이 네네. 처벌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잉입법이다. 기업을 네. 위축시킨다. 뭐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뿐만 네네. 아니라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들이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후보님? 80년대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었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사람이 죽어도 음. 실제로 그 제대로 처벌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 벌금형이나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아주 소수였고요. 예. 거의 보면 벌금형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음흠. 제가 이제 그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 처벌 수준을 보니까 4,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 지금까지 보면 사고가 나도 그 위반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벌받지 않는데 그 많은 비용이 드는 안전을 누가 먼저 챙기겠습니까? 예. 결국은 안전을 비용 처리로 생각하니까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안전은 뒤처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예. 실제로 지금까지 1,703년 동안 1,748건의 사망건이 발생했는데 예. 그중에 지금 실형 선고받은 게 5건. 이게 0.2%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미약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예방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그 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예. 실제로 이제 실형도 하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이제 더 이상 의무를 위반하면 내가 제대로 책임을 지겠구나 예.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만 어허.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책임을 지우지 않는 예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기업이라는 것은 늘 돈을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처리할 비용이 더 싸다고 하면은 누가 사전에 안전에 대한 것을 더 우선시하겠습니까? 결국은 예.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예. 책임을 더 이상 이제는 우려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 목적을 했던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다른 후보들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를 좀 들어보죠. 이 지난번 토론에서는 3대1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네네. 물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네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이제 찬성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 후보님 입에서 3대1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뭔가 전통적인 진보적 의제보다는 조금 보수화되고 있다. 혹시 뭐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후보님? 네네. 주로 이제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께서 해왔던 걸 보면 예. 주로 이제 그 감세 중심의 정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매우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런 이제 정책들, 특히 또 반도체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 예. 그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하고 정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스스로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이제 주로 이제 성장 전략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예. 투자 중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노동자 서민들의 그 권리 보장이나 예. 또는 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우 후퇴한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나중 문제나 외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또 여성 공약의 경우에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 이런 이제 구조적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달리 알겠습니다. 크게 보이는 공약이 예.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약 전체적으로 보면 예. 매우 이제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 좀 제가 질문 드려볼 건데, 그 대선 후보 토론 마치고 나서 보니까 악수를 요청하는 김문수 후보와의 악수를 거부하셨어요. 네, 후보 사퇴도 이제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시던데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후보님?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이 이제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예. 정면으로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예. 이 지금 대선이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내란과 불법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해야만 예.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불법 계엄이나 민주주의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악수를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자기의 잘못이 알겠습니다. 용인되는 것으로 예. 인식할까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악수를 알겠습니다. 안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